요즘 부동산 하락세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더 빠르고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급급매로 더 크게 하락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폭을 점점 키우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영상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급등하는 금리 부담 때문에 부동산 시장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2% 하락했습니다. 10월 둘째 주만요. 그러니까 하락률 0.22%는 2012년 8월 조사에서 기록한 하락률 0.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장아파트마저 7억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한강변의 아파트인데요. 바로 여기죠.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여기 역시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 가격이요, 지난 8월에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직전 최고가는 2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25억 4천만 원에도 거래가 됐고 그 전에 작년에는 25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달에는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억 가까이 뚝 떨어진 거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재건축 효과의 기대로 영끌족이 몰린 노원구, 도봉구도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노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거래에서만 0.40% 떨어졌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봉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럭키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죠. 최고가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됐습니다. 6억 8천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죠. 사실 실제로 시장에서는요, 매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춰선 상황입니다. 경기 지역 볼까요?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이 0.44%, 이번 주에만요, 김포가 0.43%, 동탄이 있는 화성 지역 0.35%입니다. 그러니까 동탄보다 광명 지역이 더 떨어졌다, 김포가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한 내용이 있죠. 유주택자분들이든 무주택자분들이든 이것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공시가격이 시세가를 엎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가 시세가 역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면서 시세는 낮아지고 있는데 세 부담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2년 전이에요. 11월 달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었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당시에는 시세의 60% 내외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죠.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라고 하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집값이 막 오르더니 세금이 또 올라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팔고 나가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은퇴하신 1주택자분들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수입은 없는데 세금은 가중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분노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젠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던 부동산 관련 세금도 시세 조정에 따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요. 현재 공시가보다 시세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은요, 송파구, 강북구,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인천, 송도, 동탄, 의왕, 인덕원, 안양, 평촌,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집니다. 공무원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이 몇 %일까요? 반영률이 0.5%도 채 되지 않습니다. 200건 중에 단 한 건꼴로 요청사항이 반영될 정도로 의견 수렴에 아주 인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가 5,190건인데 이 중 25건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반영률은 0.48%가 되겠죠.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을 안 받아줘요. 이게 뭡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요,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1주택제를 비롯해서 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저희 표용호TV에서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눈치채고 재빠르게 파신 분들도 계시고요, 눈치 못 채고 그냥 뒤늦게 최고가로 사신 분들도 계시죠. 확실한 건 요즘은 부동산 대세 하락기가 맞습니다. 거래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문 닫은 곳이 아주 속출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러할진데 아직도 고분양가로 분양만 하면 분양이 완판된다, 이렇게 현혹하는 사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분양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자유시겠지만 기왕이면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때 분양이든 매수든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표용호TV를 보시는 여러분과 안 보시는 분들의 차이는 과장된 가격에 사느냐 안 사느냐 차이로 나타나서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